여러분 안녕하세요. 66강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멀칭에 대해서 이제 기본 멀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요. 교과서된 토양 살리기의 이제 기본 유기물 멀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멀칭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또 우리가 멀칭하는 유기물도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영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소개했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멀칭 방법 이제 현장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나갈게요. 자, 토양 살리기 농사 36입니다. 유기물 멀칭 6개고요. 자, 오늘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를 건데 생각이 다를 건데요. 자, 멀칭용 유기물이 토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색 유기물. 자, 우리가 갈색 유기물 하면은 이제 앞서도 이제 몇 번에 소개했습니다만은 낙엽 같은 톱밥 같은 겨울에 이제 떨어지는 낙엽 같은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풀이나 낙엽 같은 경 저기 뭐야 그 잎사귀 같은 경우는 영향이 그대로 있는 거지만은 가을이나 겨울이 됐을 때 그때 낙엽이나 톱밥 같은 이 같은 경우는 갈색 유기물이라 했습니다. 영향은 거의 뭐 10%, 2, 3%밖에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멀칭을 쓸 때는 오래 간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기물을 갈색 유기물이라 했는데요. 자, 이런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균류, 곰팡이나 버섯, 숲속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유기물층을 이제 걷었을 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균류지 않습니까? 곰팡이나 버섯균. 그러니까 낙엽과 톱밥에 사는 미생물은 뭐냐? 균류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딱딱하다 보니까 이제 균류들이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기산을 내려고 그래서 숲속은 좀 pH가 낮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제 분해 과정도 좀 늦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 뭐냐? 갈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영양도 없지만 또 균류들이 이제 산다는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질소 생산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농사에 질소 생산이 필요한 농사라 그러면 이걸 또 고민해야겠죠. 우리가 멀칭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조금 해도 되지만은 이런 걸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가면은 좋다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녹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지금 뭐 8월 달이니까 풀 같은 거 우리가 또 숙성 퇴비. 우리가 쓰고 있는 퇴비는 이제 이제 현대농업에서 보통 이제 반려 퇴비 아니면 이제 부숙 퇴비 이렇게 유기질 비료 뭐 이런 이름을 달면 반려된 퇴비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제 분자된 유기물체가 분자돼서 이제 바로 작물들이 흡수하게끔 이제 그래서 이제 6번의 뒤집기를 하라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반려 탭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풀같이 형태가 그대로 있는 탭을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발열 탭이야 숙성 탭이 이제 쓴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탭이 편에 가서 자세히 아마 이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발열 탭은 어떻게 만들고 숙성 탭은 어떻게 만드는지 자, 이건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녹색 유기물은 이제 영양이 100% 있는 그대로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나 숙성 퇴비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세균류가 산다는 거 이제 꼭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몇 번째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 숙성 같은 경우는 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이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분해가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녹색 유기물 같은 세균류 산다는 것과 질소 생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색 유기물 멀칭했을 때 녹색 유기물 멀칭했을 때 장단점이 있죠. 자, 우리가 녹색 유기물 했을 때 영양은 많은데 빨리 분해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질소 생산은 많은데요. 갈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오래 가죠. 낙엽이나 톱밥 했을 때 오래 가는데 질소 생산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채소 재배냐, 나무집 재배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할 필요가 우리가 일반 농업에서는 우리가 pH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토비료 근데 그게 6개월 걸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년을 써도 이게 고정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양 이제 pH가 낮다 보니까 뭐냐면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고 우리는 비료 퇴비 같은 거로 했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pH라고 하는 용어가 뭐 일반 농업에 씁니다. 저희들은 뭡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미생물 쪽으로 이제 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pH가 굉장히 과학적인 농업의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미생물로 토양을 이제 관리하는 거냐, pH로 관리하는 거냐. 근데 30년 동안 pH로도 관리했는데 토양이 안 살아난다. 이건 결론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생물이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갈색 유기물이나 녹색 유기물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미생물에서 이걸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저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반 농업에서 뭐 어떤 농업에서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관여할 생각도 없고요. 저희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는 줄여서 자연유기농이라 했지 않습니까? 더 줄여서는 이제 자연농이라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방법으로 간다는 거, 접근한다는 거, 이론화되어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녹색유기물 세균류. 자, 보시면 이제 질소 생산이 많죠. 영양도 많죠. 녹색유기물이. 그래서 세균류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해야겠죠. 멀칭하면서요. 그래서 녹색유기물 멀칭한 다음에 갈색 유기물 멀칭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숲속에 가면 이제 우리가 갈색 유기물 낙엽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균류겠죠. 곰팡이나 버섯균이나 이걸 알고 가야겠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멀칭들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유튜브라든가 많이들 소개되는데 보시면은 되게 나무를 재배하는가 봐요. 보시면 전대 채소 재배하는데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멀칭은 알고 계십니다만 중요한 것, 그러니까 토양 보호는 되겠죠. 그러나 토양 자생을 높여서 그 자생력의 영향으로 해서 작물을 키워가는 이제 그런 농업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친환경이나 유기농 같은 경우는 이제 퇴비 쓰면 나중에 웃건을 쓰겠지만은 자연농을 한다. 자연농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연재배라든가 자연농법, 태평농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뭐랄까 지식적이나 기술적으로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연순환 유기농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대요. 자, 기본 멀칭 방법입니다. 자, 무조건 멀칭할 게 아니고요. 농주 규모를 멀칭 방법을 조금 이걸 감안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현장에서 얻어진 내용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자, 건강 먹거리라든가 질병 치료는 목적에 뚜렷한 목적이 있죠. 우리 가족에 누구 아팠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제 이런 도시 텃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농업이라 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농촌에서 텃밭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나 풀 같은 멸칭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자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볏집이 없습니다. 그게 힘듭니다. 그런데 시장에 마트에 가면 채소 같은 거 얼마나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자원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 지향하는 거죠. 저희들 자연순환 유기농은요. 자연유기농에서는 철저하게 주변 자원, 자립농을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자. 거기에 필요한 이제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왜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농업에서 어떻게 쓰는 거이든 전 관여하지 않다. 그러나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 자연유기농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방송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연농법 한다. 자신은 무슨 어떤 농업 하시는데 무슨 풀을 어떤 풀을 뽑아야 되고 그거는 모르죠. 그 농법에서 어떤 정해졌는지 병충해를 어떻게 다룹니까? 자연순환 유기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연농법에 그분이 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답변도 못 드리지만 질문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랄까 자연농법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대답을 하긴 곤란하다. 왜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연구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전 이제 자연순환 유기농, 자연유기농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규모가 좀 큰 질병 치유 고퀄리티 생산한다. 이제 소규모죠. 자급자족농 같은 경우 이제 주변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아니면 이제 겨울에 같은 게 비지 않습니까? 그래 같은 녹비 작물 키운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규모가 조금 있으니까요. 주변 자원이 없다 그러면 녹비 작물 키울 수 있으면 저는 가능하면은요. 주변 자원을 쓰는 건 전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원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쓰레기로 처분되고 이게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이제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낭비거든요. 그래서 또 지향하는 게 뭐냐 이런 자립적 기술을 축적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소 흡수 농업에 지향하는 그에 맞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규모가 있는 저비용 고품질 생산해야 되는 그런 농업. 이제 대규모 경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 호밀 같은 이제 여름엔 수수, 겨울엔 호밀 같은 수량이 많은 그
녹비작물 키우는 게 좋다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멀칭의 규모 그 두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두께는 뭐 2, 30cm 어떤 분은 뭐한 15cm, 20cm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에 맞는 이제 멀칭 방법도 이제 앞서 좀 소개했지 않습니까? 어떤 규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계속 방송 들으면요 아실 건데요. 자,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권장하고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나. 이제 자연 유기농을 이제 시작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요. 자, 규모별 유기농 멀칭, 작은 규모 같은 유기농 멀칭.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온 지 10년, 지금도 이제 멀칭하고 이제 바깥에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뭐 한 번 처음에 10년 전에 이제 두둑 만들고 멀칭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하고 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 농장할 때 이 사진인데요. 그때는 2,000평 규모에서 이제 900평은 쌀 이제 밭별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논이 없는 데니까요. 밭별 해가지고 이제 생산했고요. 나머지 땅은 이제 닭도 키우고 이제 이런 채소 생산하고 이것들을 이제 거의 뭐 계란은 이제 외부까지 팔았고요. 채소 같은 거는 쌀은 이제 거의 다 그 농장 내에서 소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몇천 명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6차 산업이 나오기 전에 이제 벌써 제가 이제 지향하는 15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체험 교육 농장을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치유 농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35년 전부터 저는 이제 자연 치유를 지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치유적인 먹거리 생산하는 농업으로 해서 이제 이런 멀칭을 개념을 도입했고 이걸 하는데요. 저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사례입니다만은 뭐 100헥타 뭐 1000헥타까지 하지 않습니까? 기교화돼서 바깥에 일치 안 하고 이제 멀칭을 앞에서 이제 로라에서 물어뜨리면서 뒤에서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일치 안 하는 이런 그 대규모 초생재배죠. 이런 녹비작물을 키워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농사 형태별 멀칭 농사입니다. 무조건 멀칭할 게 아니라 아까 같은 그 이제 방법도 있다는 얘기고요. 규모별 아니면 특정한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 개방형 치유농장 최근에 이제 치유농장이 굉장히 뜨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험교육 농장 같은 것들 이제 체험교육 농장이 이제 그렇게 성과를 못 보였거든요. 6차 산업이 돼가지고 뭐 제가 이제 이미 그 우리나라의 6차 산업이 이제 들어와서 체험교육 농장을 보급하기 전에 이제 이미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농장에서도 뭐 그런 교육을 많이들 했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체험교육 농장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겠다 해서 그 교육시키는 팀의 박사님들도 이제 저하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미 하고 있더라는 거. 그래서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반 농업에 보통 친환경 유기나 일반 농업에다 체험 교육을 갖다 붙였거든요. 그게 이론이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 유럽의 체험 교육을 갖다 넣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방법이 전혀 달랐죠. 우리나라의 생소한 이제 소개할 겁니다. 틀밭 유기물 멀칭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이제 아마 이제 이게 보고 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또 처음에 뭐 이게 뭐냐 했던 그런 그 농사 방법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체험교육 농장이 이제 지니까 이제 새로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치유 농장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 농장에서 꽃 같은 그 팀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유 농장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보급하는 치유 농장으로서 승부가 될까? 뭐 수익이 높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방형 치유 농장이나 체험 교육 농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틀밭 유기물 멀칭.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속에 뭐냐 제가 앞서 이제 우리가 창업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1단적으로 우리는 탄소 흡수 농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빗물, 흙 다 가두지 않습니까? 환경 피해를 안 끼치지 않습니까? 토양을 살리지 않습니까? 생명, 그러니까 윤리적 환경 교육 다 이루어지거든요. 먹거리 교육 다 이루어지죠. 흙을 살리니까 정말 그 흙의 영양을 생산하니까요. 여기에 연관하는 게 뭐 그러니까 교육적 가치 이런 환경적 가치 다 있으니까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교육의 여러 장르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권장하는데요. 그 다음에 유치원, 학교, 도시탑 같은 것도 좋죠. 이제 틀밭 유기물 멀칭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유기물 멀칭 밭을 만들 게 아니고요. 자기 용도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같은 건 틀밭 유기물 멀칭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틀밭 하니까 쿠바식 틀밭이 최근에 많이 확산되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좀 하지 마시라.
자연 유기농에서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뭐 그쪽에서 누군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하지 않고요. 자연 유기농에서는 쿠바식 틀밭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향하는 틀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개할 건데요. 왜냐 그러면 이제 쿠바식 틀밭이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단점이에요. 거의. 단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힘들고 돈이 들고 관리도 그렇고요. 그다음 환경적으로 그렇고 그런 작물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토양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틀밭이 다르다는 건 나중에 이제 틀밭 농장 조성, 밭 조성 자세히 할 겁니다. 자, 폐쇄형 작업자동 같은 거 틀밭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두둑 유기농 멀칭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에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농사 리브하고 있죠. 6월달, 7월달 계속 리브하는데 8월달도 할 겁니다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두둑 유기농 멀칭입니다. 앞서 사진도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근데 농장 아까 6차 산업이 들어오기 전에 뭐 체험 교육 농장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이제 틀밭을 했습니다. 틀밭을 시도하는 거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이게 효과적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슈가 돼야 되거든요. 자, 멀칭이란 개념이 없을 때 멀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슈가 됐고요. 틀밭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틀밭을 했고요. 무경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크게 확산이 안 돼 무경이라 했으니까요. 제가 35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과수원에 풀 베면 안 된다. 풀을 제초제 없애나 풀을 키워야 된다. 땅 파서 비료템에 묻을 때 묻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벼수확하기 전에 이모작 했는데요. 보통 벼수확한 다음에 이제 비료 퇴비하고 보리씨를 뿌리고 그래서 보리를 파종했거든요. 근데 벼수확하기 전에 벼가 있을 때 보리씨를 파종하니까 미쳤다 했거든요.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런 그 굉장히 뭐 저는 이제 그때는 농촌 지도자였으니까요. 저하기 굉장히 뭐 선배들이 엄청났죠. 근데 이게 최근엔 다르거든요. 이걸 했을 때에 이슈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지역에서 그런 용도에 맞게끔 했습니다. 대규모 경작 같은 경우는요. 두둑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지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멀칭밭도 세 가지 형태라는 거. 보통 이제 그걸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끔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둑했다 나중에 틀밭 만들 아니면 틀밭이 필요가 없는데 틀밭을 해가지고 하는 것부터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접하면 좋은데 그게 제가 이제 그 제한적으로 교육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하긴 했습니다만은 제한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가 글을 보면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개설한 이유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접하고 그래서 조금 실수를 줄이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방법의 농사도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자, 농사 형태의 멀칭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두둑 멀칭이죠. 이거는 두둑해서 멀칭 해가지고 그럼 두둑은 만들어 놓고 계속 쓰는 거죠. 건들지 않는다는 거. 멀칭만 계속 해요. 그러니까 첫 해는 멀칭이 많이 들어가는 다음에부터 멀칭 양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좀 농사를 잘 지으면요. 멀칭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리뷰할 때 6월달, 7월달 보여드렸죠? 어떻습니까? 잡초를 키워서 뿌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멀칭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굳이 다음에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멀칭하면 또 계속 멀칭해야 되냐? 필요할 땐 해야 되겠지만은 농사 기술적으로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둑량이 멀칭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것도 이제 한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틀밭 멀칭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자세히 소개할 건데요. 자, 평지 멀칭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기계로 돼 있어 이제 트랙터 같은 그래서 100헥타, 1000헥타 되지 않습니까? 기계로 이게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기계를 들인다는 거는 이제 규모가 안 적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뭐 1000평, 2000평, 10,000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초생 재배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기계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게 외국같이 이제 비슷하게 될 겁니다. 벌써 이제 농 같은 경우는 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고 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소개하고. 자, 두둑 멀칭. 자, 녹색유형 멀칭이죠. 바로 전편에서 소개했던 자, 저희 집입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 지금 농사 지고 있는 데서 이제 두둑은 놔두고 고랑이 흙만 올린 겁니다. 뭐 흙이 파헤친 건 아니고요. 두둑 그냥 놔둔 거 이제 줄만 치고 고랑에 흙만 올려서 이제 채소 시장에 오일장에서 가져온 채소들 이제 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색 멀칭하고
이제 녹색 멀칭했으니까 갈색 멀칭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은 이제 영양은 많은데 오래 안 가니까요. 갈색은 오래 했으니까 영양은 적지만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냐면 질소 생산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녹색하는 이유도 되겠죠. 그리고 왜냐 그러면 내 토양에 어떻습니까? 균류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나물 키울 게 아니고 채소 키울 거니까 이제 박테리아, 세균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뭐랄까 터득된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자연 유기농에서는 이런 방식, 이걸 기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배추 심은 건데요. 자, 지금 농사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6월달, 7월달 리뷰했고 10월달에도 하겠습니다. 8월달에도 할 거고요. 9월달에도 하겠습니다. 저 보시면 이제 계속 유지하거든요. 밭갈이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멀칭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나중에 또 계속 얘기니까요. 자, 틀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디냐 그러면 이제 그 치유센터를 이제 희망하셨어요. 그래서 전국 교육을 저한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16시간에서 20시간. 이제 저 혼자서 하니까 이거 뭐 1차 교육 끝나면요. 혼자서 20시간을 한다는 거는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 받고 뒤풀이하고 그러면 뭐 20 몇 시간 혼자 하면 뭐 죽는다는 표현이 그런다 목이 다 가버립니다. 이제 누가 대체할 분도 없고 이제 저 혼자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이걸 1차, 2차, 3차 이제 여기서 이제 전라도권 교육이라 해서 끝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죠. 이제 치유센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육생들하고 이제 회원들하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고요. 치유센터에 틀밭을 만드는 겁니다. 자, 녹색이 멀칭했죠. 틀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색 멀칭하는 겁니다. 이제 뭐 녹색 유기물과 갈색 유기물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죠. 이제 뭐 몇 번 소개하니까. 자, 멀칭 이제 우리가 멀칭한 후에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멀칭 아까 보시면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거의 뭐 미생물이라든가 뭐 독특이라든가 원생들이 거의 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토양이 노출돼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가고 막 밟고 그러니까요. 근데 숲속에 가면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있고 그 다음에 독특이라든가 원생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것들은 이거를 우리 밭으로 빨리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서 멀칭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단시간에 우리 밭이 숲속같이 여러 다양성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접종이라는데요. 제가 이제 몇 번 아마 접종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사진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저희들만에 쓰는 용어들이 많죠. 자, 유기물 멀칭이라는 거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유기물 멀칭이라는 개념이 용어도 없었고요. 유기물 멀칭 그 다음에 뭐 녹색 유기물, 갈색 유기물, 접종 저희들이 쓰는 용어들이 이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종이라는 거 아시고 접종은요 다음 편에 할 겁니다.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아까 치유센터 그랬죠? 건물과 건물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요. 통로 옆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보고 또 아니면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 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일반 사람 그러니까 좀 통로가 많죠. 왜냐 그러면 여기는 개방형이니까요. 치유센터라고 하는 그리고 또 여기는 넓으니까 이제 풀 관리를 잘 돼야겠 통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초기 나중에 기계 예초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잔디 깎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관리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서 이제 틀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그쪽에 관계자이신 분이 디자인 맡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제 참관 이제 지인을 하되 어떻게 하지만은 이제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언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 다음 틀바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생들 이제 현장 교육에 오신 회원들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심는 거죠. 자, 멀칭 녹색 유기물 멀칭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 멀칭한 다음에 이제 작물을 심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작물 심는 게 좀 다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멀칭이 토양 살리기 이제 부분에서 추측들 정도 노는 거다.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20%, 10% 정도밖에 안 된다. 토양 살리기에서. 자, 작물의 뿌리라든가 잡초의 뿌리가 토양을 살린다는 얘기했죠. 자, 뿌리가 유기물이고 그 다음에 유기물 앞에 미생물, 궁극을 나타나. 그러니까 토양에 유기물과 미생물이 많아야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퇴비 같은 거 나와서 20cm 쓰고, 그러니까 20cm 그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 이걸 관심 갖는 게 이거거든요. 뿌리가 내려서 그 유기물이죠, 뿌리라는 거, 그리고 미생물 내려가는 이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향하는, 뭐 이것을 틀렸다 맞았다 이걸 뭐 우리나라 농업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 이 방식으로 한다는 거, 이제 이런 작물 심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고, 여기는 이제 수도권입니다. 10,000평 규모인데 여기는 이제 캠핑장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된 텃밭도 있고요. 한 100가구 이상 분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밭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쪽 주인장 두 부부가 이제 제가 진행하는 1년짜 과정의 전문가 교육을 지방할 때마다 내려오셨어요. 대전에서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1박 2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부부예요. 그래서 교육 만마리에서 이제 현장 교육, 그 자신의 농장에 이렇게 와서 해주십시오. 실습장으로 이제 교육도 하고 저희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20명의 교육생하고 이렇게 지낸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농장의 모습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이게 틀밭 농장의 모습입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틀밭도 이렇게. 전대 도시 틀밭 교육생이 마을 분단이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건 아닙니다. 조금 많이 그 비읍한 게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는데, 틀밭이 좀 보기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틀 쓰는 방법도 잘못됐고요. 넓이고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 틀밭. 이것도 카페에서 자세히 60 몇 편까지 소개했죠. 합니다만은 이게 대해서 아이가 이제 주저하자가 놀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숲속이가 엉망진창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이런 밭을 만들라는 게 굉장히 처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앞으로 이제 멀칭 끝나면 이제 밭 조성, 어린이 어떻게 밭 자급자족은 농장 도시 터밭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리뷰할 건데요. 자, 하나씩 참고해야 될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나무를 키우기 농지 같은 경우는 낮은 pH, 자 균류 미생물 환경이라는 지수 생산은 조금 적어도 되겠지만은, 녹색 채소 키우는 농지 같은 경우는 높은 pH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대 pH를 높이기 위해서 뭐 고토 비료해서 30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좀 더 과학적으로 저희들 방식 미생물 했으면 좋겠다. 세균류. 그러면 어땠습니까? 녹색 유기물이죠. 이런 쪽. 그래서 질소 생산을 높여야 된다. 이걸 이론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죠. 자, 제 차이가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반복도 얘기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교육은 저는 이제 반복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걸 받고요, 현장에서 바로 창업을 하는 이제 저는 그 교육을 원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랬고요. 저희들 교육생들이 1차, 2차, 3차 끝나면 봐서 뭐 닭들 키우고 바로 농사하게끔 그걸 가르치는 트레이닝이거든요. 실제는 기술을 하지 뭐 철학을 가지고 자연농업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을 저는 이제 철학은 그냥 기본이고요. 기술이 돼야 된다. 기술하면 이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진,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술을 했고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유기농 멀쩡한 보통 토양 살리기 전부 다 끝난 줄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글들이 많은데, 자, 유기농 멀칭은 토양 살리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시작일 뿐이다. 환경가죠. 건물을 비하면 주축들 놓기 뿐이다. 자, 농업의 자산인 토양을 보호하는. 자, 우리나라 농업이, 한국 농업의 제일 치명적이고 제일 큰 실수가 뭡니까? 미끄러워고 바깥에 있을 때 토양이 쓸려가는 거 아닙니까? 자, 환경부 발표가 1년에 어떻습니까? 40톤 쓸려간다. 3cm가 쓸려간다. 1년에요. 흙이. 이게 환경부 발표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1년에 33톤 쓸려간다는. 이게 쓸려가면 어떻습니까? 하천과 강과 바다에 쓸려가서 환경, 갯농과 뭡니까? 녹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에 끼친다는 건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하는 거, 탄소 흡수 농업이니까 내 밭에 내린 빗물 하나, 흙 한 줌 흘러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토양 살리기, 환경 갖추는 시작이다. 그래서 토양 살리기 시작일지 유기농 멀칭은 토양 살리기다. 다른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환경을 갖추는 거다. 이걸 제 얘기합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유기농 멀칭, 유기물 활용에 대해서, 현대농업의 이런 미생물 활용에 대해서 이제 피해와 대안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접종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멀칭 관련 질문을 받겠습니다. 답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리뷰하면요, 멀칭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조건은요, 우리 구독자 한해서 할 겁니다. 일반 지나가시면서 질문 던지, 또 자연농 다른 자연재배 하시고 아니면 뭐 유기농 하신 분들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쪽 분야의 일을 제가 이제 관여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 자연 유기농 하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가실 분에서 아니면 이제 지향하고 있는 분, 근데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자연 유기농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가르치는 발전 대신 하시는 분은 계셔요.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가는 발전은 많지만은 자연적인 발전은 저는 원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신 분, 이쪽 하실 분에 한해서지 뭐 저는 자연재배합니다, 자연 농법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하실 때는 그건 관여할 수 없죠. 그건 이제 단서가 달아야 되겠죠. 왜냐 그럼 관여해서는 안 되고 그쪽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문자라든가 메일 하고 찾아오시고 질문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댓글로 질문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방문이라든가 전화, 뭐 메일, 뭐 문자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하루에 치유 그쪽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게 7시간이고요. 자, 농사 노동 4시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해야 되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또 뭐냐면 질문이 맞지가 않아요. 어떤 자연 농법 하십니다, 아니면 자연 무슨 뭐 자연 재배 하십니다, 뭐 그러시면서 질문하면 그쪽에 답을 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어느 쪽도 이익이 안 되는, 이제 그분에게 조금 도움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곤란한 거고요. 이제 또 질문을 이렇게 받을 거고요. 한 리뷰를 하고 나서 질문을 받는다는 거, 그 멀칭 관련만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뭐냐, 미생물하고 멀칭입니다. 이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멀칭하고 미생물 관련 질문 답 이제 한 3번 4번 하고 이제 이게 리뷰할 겁니다. 거기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댓글로. 그다음 두둑 멀칭이라든가 틀밥 멀칭, 밥 만들기, 밭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할 거고요.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그룹에 멀칭으로 해서 했을 때 작물 심기, 뿌리 만들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된 것만 해도 100회고요. 그 앞으로 가축 키우고 작물 키우는 분야까지 가면 200, 최소가 200강입니다. 최소가요. 또 치유 운동까지 가면 뭐 300강이 돼야도, 그러면 이제 몇 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가진 자료만 가져가지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뭐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바로 현장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가죠. 그래서 확실히 이해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뭐 무슨 뭐 답만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 고기 잡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그냥 뛰어가 아니라 고기 잡는 과정, 방법, 그래서 고기 여러 번에 잡게끔 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2-3번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간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지루하게 답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과정이 중요하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답을 주려도요, 나중에 뭐냐면 현장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나오고 그 답을 그때그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답은 하나 있지만 공식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그 답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지, 그때 문제 나올 때마다 저를 찾아올 건 아니잖아요. 질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받으니까요. 저희 자연순환 유기농의 문제를 누구한테 질문해가지고 답을 하겠습니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은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간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뭐 제가 이제 조금 그게 있습니다. 조금 뭐랄까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뭐랄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뭐 좋은 얘기면 열정이지만 나쁜 얘기하면 너무 뭐 그죠, 왜길래 그래 주장하고 뭐 그런 게 간다는 거, 뭐 타협을 해야지 뭐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타협길은 아니거든요. 저희 길은 어쨌든 이 분야는, 한 분야는 뭐 저희는 자연순환 유기농에서 가자는 거지, 뭐 자연재배 쪽으로 틀렸다 논쟁하자, 자연 뭐 화학농이 뭐서 이루 가야 되나 그런 주장은 아니니까요. 저희들 방식을 공유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